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도 지지부진해졌는데요. 전라남도가 광주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행정 타결을 지속 발굴해서 시도 화합과 상생을 기하는 가운데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큰 전남 광주, 더 큰 광주 전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 동심 길이 당금이라는 말처럼 전남과 광주가 마음을 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동심만리를 가슴에 새기고 시도가 마음을 모아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기존 25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정부 정책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문화, 환경, 의료 등 신규 협력 과제 8건을 발굴해 논의했습니다. 신규 협력 과제는 지역 균형 뉴딜 등 초광역 협력 사업 공동 발굴과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농업 활성화 추진과 광주 전남 감염병 공동 대응 병상 나눔 체계 구축 등입니다. 특히 이날 논란이 됐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4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대책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개정, 이와 관련된 용역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논의된 내용들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는 별다른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8살 큰아들과 2살 딸아이는 현재 전문 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시체 유기 등 친모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칸에서 2살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체를 유기한 건 아이의 친모인 42살 조모 씨. 조 씨가 아동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조사가 이뤄진 지 20여일 만에 아이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8살 난 큰아들은 학교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지만 쌍둥이 자녀는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쌍둥이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큰아들 역시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로 기억합니다. 엄마하고는 저희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어요. 같이 커피나 한 번 마셔봤어요. 큰애가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 했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을 때도 젓가락 그랬었거든요. 그냥 애기가 좀 옷을 계절하고 좀 다르게 입길래 야, 너는 추운데 왜 이렇게 입고 있어? 그때 안 춥다 그러고 또 엄청 더운 날 또 긴팔 입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여수시는 지난달 6일부터 조 씨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기관은 조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집 내부를 현장 조사하면서 2살 남아 시신이 발견된 상황. 집 내부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5톤 규모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조 씨는 이 안에서 2살, 8살 아이를 양육해온 겁니다. 여수시는 우선 조 씨의 남겨진 아이들을 아동 장기보호시설에 전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게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그쪽 할머니 쪽으로 보낸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문 아동 양육시설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이에 대한 국가수의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조모 씨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주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난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사고를 막겠다는 건데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해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감독을 하면 활동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합니다. 안전이든 보건이든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노후화 설비와 산소 공급 배관, 밸브 등에 대한 관리 실태, 정비 보수 시 안전작업 절차 이행 여부 등이 중점 감독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감독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선 근로감독이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6월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뒤 정기 기획 감독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근로감독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는 감독 내용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의 위험성과 연관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장에 돌아다니면서 좀 법적 문제사항 있잖아요. 표지판이 안 붙어있다, 이런 거 위주 보고 오후에는 이제 서류, MSTS나 서류 위주로 검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검이 실질적으로 일할 때의 위험성과 좀 연관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노동청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1년 전 정기 기획감독과 이번 특별감독은 세부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감독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감독하는 범위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동청은 감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위해 이번 특별감독을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이 사고 수습과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가까운 지역에서 AI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철 철새가 이동하면서 지역에 AI가 유입될 우려도 높아지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전북 정읍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28일 AI가 검출된 정읍의 한 오리 사육 농가는 전라남도와 10km 정도 떨어져 있어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발생한 오리 농가와 같은 계열사가 전남에만 80곳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차단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부 계열사가 우리 도에 있는 도축장으로 오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 계열사에서 우리 지역으로 도축하러 못하도록 이동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11월 30일부터 전북 지역에서 사육된 오리를 지역으로 반입하거나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차량의 경우 이동을 막기 어려워 4단계에 걸쳐 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출발지에서 최초 방역을 조치하고 전남 지역 경계 초소와 지자체 거점 초소, 마지막으로 농장 입구에서 방역할 계획입니다.
또 전북 지역 축산 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이 방역 관리를 위반할 경우 계열사 평가에 벌점을 줄 방침입니다. 정부 보조 사업 지원에 있어서 어떤 가감이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명령까지 동원해서라도 계열사들이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 492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오리 농가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AI 차단 방역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 상품권인데요. 해남군이 지난해 4월 첫 발행 이후 올해는 1,000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17일 해남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종류도 1,000원권부터 만원권까지 다양합니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저희는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상품권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상품권 때문에 오히려 침체됐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지난해 170억 원가량 발행된 해남사랑 상품권은 올해 7배가 넘는 1,250억 원이 발행됐고 판매액도 1,105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상품권은 활성화된 것. 전남 지역 내 최다 판매액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액도 늘면서 지역 상권도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군이 지난 5월부터 6개월에 걸쳐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의 60% 이상이 상품권 발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출액에 변화가 있다고 답한 이들의 87% 이상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이 같은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행되는 4종류의 지류 상품권 외에도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화폐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류로만 발행했던 것들을 시행 1년이 지나고 나서 지류 한계점들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류와 전자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카드 상품권을 시작으로 4월에는 모바일, 그렇게 해서 전자 상품권 도입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해남군은 국비와 도비 105억 원을 확보해 내년에도 10% 할인 구매 행사를 비롯해 발행 규모도 1,4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상품권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도로 위를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위협을 가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전남 목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욕설을 퍼부은 뒤 상대 운전자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당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목포의 한 교차로. 흰색 SUV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1톤 화물차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세요, 신고하나요? 신고하나요? 가세요. 급기야 차에서 내려보라고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너 내려봐봐. 나 계속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직진 신호니까 나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자 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은 건 지난달 17일. SUV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서자 차량이 정체를 빚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화물차 운전자는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 이 SUV 차량 운전자는 이곳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했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도로 위 시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 화물차에 적힌 상호를 보고 회사까지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배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화물차 운전자. 차에서 내려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SUV 차량 운전자는 팔을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겐 폭행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도로 위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사건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위험 화물차 운전자는 당시 상황만 떠올리면 출근하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또다시 회사로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회사 앞에서 이제 저한테 위협하시고 때리시니까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집까지 뭐 쫓아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도 회사 다니기가 좀 힘들고. 도로에서 벌인 위협적인 행동에 이어 회사까지 쫓아가 폭행을 가한 SUV 운전자.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전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1월 둘째 주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87% 수준을 보였습니다. 셋째 주는 77%로 하락했는데요. 매출 하락 원인으로는 전남대 병원발 감염이 크게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환자 병상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기준으로 산소 치료를 받거나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를 위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548개입니다. 이 중에 확진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약 16%에 불과한 86개뿐인데요.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에는 현재 단 1개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전국 4,400여 개 병상 중 1,900여 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수송과 발전, 산업, 생활과 건강, 대응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무인 단속 카메라 100대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328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2,800여 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운행차 저공해 전환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여수와 광양 지역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잠수기 조합의 어선들이 장흥군 앞바다 공유 수면에서 세족의 싹쓸이 조업에 나서자 장흥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여수 잠수기 어선들이 고압가스를 이용해 분사기로 펄을 헤집어 어린 조개까지 폐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잠수기 조합 어민들의 행태는 장흥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흥군은 신덕과 신당, 산서, 어은, 두산, 산동마을 등 6개 어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유 수면을 한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25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의 374개 학교 607곳을 대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인조잔디 166곳 가운데 20곳이 불합격 판정됐고 우레탄 441곳 가운데 105곳의 시설이 불합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불합격 시설에 대해 출입 통제와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고 흙이나 천연잔디로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